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여론 동향 살펴보는 순서죠. 이번 주 승부입니다. 자,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승부사 소개합니다.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휴먼앤데이터의 이은영 소장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주제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승자부터 좀 꼽아봐야 될 텐데. 배 소장님은 네. 누구를 꼽았습니까? 이게 정말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작가분들께서 이제 어떤 선정을 할지 이제 물어보시는데 정말 머리털이 막 빠지더라고요. 고민하는 게 왜냐하면 정치권 뭐 이게 완전히 그냥 아수라판이니까 할 수도 없고 경제도 지금 계속해서 여러 가지 외부 위협이 너무 많은 상황이고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고 그러다가 결국 저는 최근에 이제 방역 관련되는 발표 내용을 들으면서 그래도 이것을 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 극복해내는 것은 누구의 힘일까? 물론 정부도 잘하고 뭐 여러 가지 방역을 잘한 주체 또 의료진도 있겠지만 예. 관련 관계자분들 저는 국민이다. 예. 그래서 우리 국민에게 좀 박수를 드리고 싶어서 예. 코로나를 극복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꼽았습니다. 아, 우리 국민을 이번 주 승자로 네. 꼽으셨군요. 예. 결국 이제 그게 지금 현재 우리 코로나 상황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극복해 나가는 전기에 이제 와 있는데 네. 결국 다음 주부터는 이제 마스크를 벗지 않습니까? 밖에서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 현 정부의 방역 일단 발표가 된 것인데 네. 저도 몇몇 전문가분들께 오늘 이제 방송 위해서 취재를 해봤거든요. 코로나 방역 관련된 분들에게 전문가분들에게. 근데 좀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좀 엇갈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마스크를 벗어서 될까. 네, 왜냐하면 많이 밀집하는 지역도 있고 더군다나 대통령 취임식 때는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있을 것이고 그 외에도 놀이동산 이런 데도 굉장히 사람들이 많은데 버스나 지하철만 가지고 기차 버스만 가지고서 이게 극복이 될까. 좀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더라고요. 네. 어떻습니까? 이은영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지금 근데 이제 지금 최근에 보니까 이 정부의 방역과 관련한 여론조사가 평가가 좋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지금 흐름 속에서 이제 그 어떤 평가 좋은 걸 좀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예. 신임 대통령이 될 분이나 또 전임 대통령이나 다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예, 예. 그런 게 그래서 곳곳에서 지금 조금 이렇게 삿바싸움 같은 게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민들이 볼 때는 지금 전체적인 상황이 너무 좀 피곤합니다. 예, 그 방역 성공에 대한 공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 이걸 가지고 신구 권력이 지금 갈등을 벌이고 있다. 있는 거 아닌가.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예. 그 마스크 착용을 포함해서 우리 정부에게 방역 관련 여론조사가 있죠. 네네. 그거 한번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그거 제가 지금 그거는 안 갖고 왔는데 거의 지금 예. 평가가 60%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굉장히 좀 좋게 나오고 있다. 긍정 평가가 60% 정부가 이상. 방역 조치를 잘 해왔다. 그렇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이게 이제 서울대 보건대학원의 유명순 교수님이 온라인 조사를 한 내용이고요. 예, 예. 관련 내용이 이제 보도된 데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정부의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 신뢰하느냐 하는 질문에 응답자 57.2% 상당히 뭐 비교적 높은 예, 편이라고 예. 봐야 되겠죠. 그렇네요. 신뢰한다고 그러고 이야기를 했고 특히 이제 주목하는 것은 가장 효과적인 조치는 뭐냐에 1위가 마스크거든요. 마스크. 그다음에 2위가 중점관리시설 집합금지인데 뭐 집합금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셈이니까 예. 마스크가 상당히 이제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언제 시점에 마스크를 외부에서도 벗느냐. 근데 외부라는 게 지금 경계가 참 묘한 게 지하철에서 착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 지하철 밖으로 나올 때 갑자기 벗어버려도 괜찮은 건지. 근데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좀 혼란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러네요. 네. 이제 지하철 바깥에, 그러니까 지하철 안에는 외부가 아니잖아요. 실내라고 할 수 그렇죠. 있고, 네. 이제 그 지하철 이제 문 밖에 예, 지상으로 예. 나가면은 거기서는 벗어도 되겠죠, 뭐. 아니 근데 거기도 상당히 또 인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침 출퇴근 시간에는 수많은 사람이 외부에서 내부로 네. 진입하는 엘리베이터에서부터 또 에스컬레이터부터 사람이 엄청나거든요. 정말 쏟아져 나옵니다. 특히 이제 그렇죠. 7호선과 9호선이 교차되는 고속터미널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뭐 특별한 출퇴근 시간에 구분이 없거든요. 네. 근데 괜찮을지 이건 조금 더 우리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지적도 나오곤 합니다. 네. 근데 마음이야 우리가 벗기를 원하죠. 아 너무 좋아. 그렇죠. 예. 아 숨 잘 쉴 수 있어.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가을에 뭐 오미크론 아닌 다른 변이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전문가 예상도 있다면 이 부분은 그래서 저도 뭐 어느 쪽이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데이터를 근거로 해야 되는데 전문가분들의 의견도 좀 엇갈리더라고요. 여기 지금 그 코로나 대응 평가가 MBS가 지난 4월 셋째 주 정기조사에서 이 정부 평가가 있었어요. 그게 지금 긍정 평가 63% 나왔고, 63%.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방침에 대해서도 잘한 결정이 76%나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그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팀에서 한 거랑 뭐 비슷한 포션으로 나왔네요. 네, 이게 보건대학원 조사를 한 회사가 또 MBS 조사를 한 회사거든요. 그래요? K-스테 리서치가 또 4개 여론조사기관에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같은 유사한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또 분석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어떤 뭐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게 되는데 다음 주부터 벗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냥 계속 쓰고 다니실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선뜻 벗지 못하겠는 게 어떤 분들은 마스크 착용하는 게 더 이제 익숙해진 거예요. 맞아요. 마스크를 저도 이게 더 편해요. 지금 벗기 싫어요. 유튜브로 지금 많이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정말 뭐 일반적인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데 이은영 소장님은 약간 패션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요새는 흰색, 까만색이 대부분이잖아요. 또 흰색이 거의 가장 많을 텐데 요즘엔 색깔이 정말 다양해지더라고요. 그렇죠. 핑크 색깔이나 패션이에요. 네, 지금 이은영 소장님도 비싼 돈 주고 사신 것 같아요. 아니 저건 그 색깔만 넣은 거지 큰 프라임한 그 마스크는 아닌 것 같은데. 그 마스크를 쉽게 벗기는 아직까지는 좀 꺼려지는 불안해요. 거죠. 네. 아직도 많이 지금 걸리고 확진자 많이 나오고 맞아요. 있어서 그런 게 좀 있어요. 이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안 하고 여부가 그래서 아마도 이제 마스크를 벗게 되면 승자 중에 우리가 승자로 또 꼽을 수 있는 게 화장품 회사일 겁니다. 화장품 회사. 마스크를 벗게 되면 그렇죠. 더 이제 선크림이든 그렇죠. 계절에 따라서 또 비비크림이든 더 많이 발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스크를 벗는 그날이 화장품 회사가 승리하는 날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 거죠. 그래요. 자, 계속해서 이은영 소장님 이번 주 승자를 좀 꼽아주시죠. 저는 김동연 후보를 승자로 꼽았는데요. 지난 월요일 날 이제 경기도지사 후보로 결선 투표 없이 확정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김은혜 후보도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이 됐는데요. 지금 이 여론조사가 2개가 나왔습니다. 근데 2개가 조금 결과가 다르게 나와서요. 일단은 중부일보가 데일리 리서치에 의해서 24, 26일 한 조사에서는 김동연 후보가 46.5%, 김은혜 후보가 37.7%, 8.8%포인트로 김동연 후보가 우세하게 나왔는데 이게 지금 또 아시아경제가 리얼미터에 27일, 28일 3일간 조사한 거 경기도 거주민 1,01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김동연 후보가 43.3, 김은혜 후보가 43.9로 0.6%포인트 격차의 오차 안에서 초박빙 상황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 두 후보 간에 일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지금 핫하게 좀 쟁점 사항이 되고 있거든요. 인수위가 지금 이 일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의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더 크게 지금 경기도에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번복했잖아요. 번복을 했는데요.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이 김동연 후보는 어쨌든 그 부분을 비판을 하면서 일기 신도시 특별법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 하고 김은혜 후보는 이제 뭐 재산세 종부세 건보 폭탄 주범이다. 그리고 일기 신도시 특별법은 내가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이렇게 또 쟁점화되고 있어서 근데 실제로 이제 정말로 그 인수위가 이제 이 속도를 조절하는 거를 멈추고 속도를 좀 빠르게 가져갈지는 좀 아직은 잘 확인이 안 된 상황이어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경기도가 참 재밌는 게 부동산 이슈가 다른 지역에서도 불거질 수 있는데 경기도는 또 더 불거질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이유가 부동산이 관련 이제 세금, 새 정부에서는 어떻게 되냐 이 부분도 중요하고 재개발, 재건축 것도 중요한데 정치적인 이슈도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이른바 윤석열 당선인의 마음, 윤심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마음 또 명심의 대결이기 때문에 대선 때부터 대장동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불거질 수가 있고 굉장히 흥미로운 게 뭐냐면 중부일보와 데일리 리서치 조사 결과를 보면 일단 이 조사를 기준으로 하면 여성에서는 50.1이 김동연 후보예요. 여성에서. 그러니까 김은혜 후보가 여성에서 32.9%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성 후보니까 오히려 여성들이 더 여성 후보를 지지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가 이건 뭐 항상 적용되는 공식은 아니지만 여성의 적은 여기다 여성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게 또
또 하나 포인트가 김은혜 의원이 철의 여인이라고 그랬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 철의 여인이 어떻게 여성들에게 작동됐을까? 아직은 그러니까 그렇게 안 느끼나 보죠. 철의 여인을 아직 안 느끼니까 강한 지지가 안 여성상 간 것 같은데. 이게 철의 여인이 마가렛 대처 영국 전 수상의 이 별칭이 철의 여인이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여인의 강인함을 주장하는 것이 여성들에게 어떻게 전달됐을지 이 부분도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포인트 중에 하나로 보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그 공공주도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는 김동연 후보가 더 능력이 있을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그래도 이제 여성 투표의 표심을 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인 것 같아요. 예, 예. 이게 왜냐하면 대선 때도 왜 2030 남혐 여혐 그래서 그렇죠. 예. 이슈가 계속했는데 이게 이제 김은혜 후보로서는 과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의 표를 과연 얼마나 더 가져올 수 있는 여성 후보이기 때문에 아직도 계속 그게 이어진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대선 네. 결과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대선 네. 여파가.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한 임기 한 1년은 지난 것 같은데 워낙 맞아요. 대선이 끝났는데도 네. 예. 좀 훈훈한 훈내가 나야 되는데 너무 네. 여야 간에 검찰 수사권 관련 법안도 있고 또 인사청문도 있고 그 여파가 이 경기도에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경기도가 지금 이번 선거 이른바 맛집이거든요. 그렇죠. 선거 관심이 가장 맞지. 많이 모이는 핫플레이스라서 맞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특히 이제 김동연 후보는 공공주도의 정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김은혜 네. 후보는 민간주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서 인수위가 지금 이제 태도를 계속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에서 계속 바꾸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을 아마 김동연 후보 측에서는 굉장히 말바꾸기다 이렇게 지금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슈뿐만이 아닌 게 지금 추경과 관련해서도 이제 50조 언제 집행되느냐 이게 또 이제 서민들 이슈인데 이 집단적으로 투표할 성격이 그 큰 이제 직업 계층 중에 하나가 이제 자영업청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영업청이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자영업청에서 이긴 후보가 승리한다. 왜냐하면 상당히 많은 숫자에다가 왜 우리가 예. 식당을 가더라도 이런 손실보상이나 또 재난지원금을 잘 받았으면 손님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또 하거든요. 예. 아 요즘 지원금 잘 받아가지고 좀 장사할 맛이 나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점주분들이 투덜투덜하는 것이 유권자들에게도 영향을 은근히 줄 수 있거든요. 아. 그래서 얼마만큼이나 예. 추경 부분이 좀 잘 다뤄지는지도 예. 뭐 더불어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영향을 또 줄 수가 있는 거죠. 예. 여러 가지 요소가 지금 얽히게 되는데 말이죠. 네. 자, 뭐 승자 살펴봤으니까 이번엔 패자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소장님부터 좀 뽑아주시겠어요? 저는 일단 국민투표를 패자로 가져왔는데요. 국민투표? 예, 예. 그렇습니다. 일단 국민투표가 지금 실시하기 어렵다라는 거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많이 좀 보도가 되었는데요. 특히 이게 지금 국민투표를 이제 누가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지 장제원 의원 비서실장이 얘기를 했다는 점에서 더 문제가 있다. 삼선 국회의원으로서 국민투표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알 텐데 어떻게 이거를 당선인께 제안을 했을까.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는 패자로 이번에 가져왔고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신임투표로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국민투표는 역대 한 6번 정도 했었는데요. 박정희 정권 때 4번을 했어요.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 정부 때 2번을 했는데 거의 투표율이 70% 이상이었고 그 찬성, 그 각 사안의 안건에 대한 찬성이 65.1에서 93.1까지 최저가 65.1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주로 이제 안건으로 처리됐던 내용들이 의원내각제를 대통령제로 바꾸는 거에 대한 찬반 투표,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의 3선 연임을 허용하는 거에 대한 찬반 투표 이런 것이어서 이게 지금 국민투표를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6일 지방선거와 붙여서 지금 같이 하려고 하는데 예. 이게 자칫 잘못하면 지금 이제 의도는 아마 그 지지층의 결집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그런 생각에서 제안을 한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면 정치적 고육책이죠. 근데 예. 자칫하면 신임 투표가 될 수가 있다. 그러면 당선 지금 대통령을 굉장히 공경에 빠뜨릴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국민 투표를 패자로 가져왔습니다. 근데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해보면 법 제도적으로는 헌법 제72조에서 국가 안위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안 또는 네. 외교, 국방, 통일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72조를 보면 국민투표를 할 수 있는데 이게 과연 이제 검찰 수사권과 관련된 부분이 국가 안위와 관련되느냐 뭐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네.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또 하나 헌법 불합치가 난 부분이 재외국민이 이제 국민투표와 관련된 부분인데 그러니까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당연히 등록이 돼 있겠죠. 재외국민이니까. 예, 예. 근데 뭐 국내에 들어올 일도 있을 겁니다. 어떤 이유로든. 근데 국내에 들어와서는 투표권이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해외에서 등록을 했으니까 예, 예. 당연히 자기가 등록돼 있는 거소 지역에서 그러니까 미국 영주권자의 경우에도 미국에서 거주하면서 이 국민투표를 할 수 있는데 국내는 국내에 잠깐 들어와 있으면 방문해 있으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 말이 되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 국민인데 당연히 국내에서도 할 수 있어야지. 이게 이제 헌법 불합치가 난 건데 예. 근데 이런 법 제도적인 차원에서는 효과가 없겠죠. 거기다가 이제 저 중앙선관위에서도 이게 이제 합법 합법이 어렵다고 아니다라고 얘기했죠. 예, 예. 하는 예. 그런 이제 유권 해석도 나오는데 저는 다른 시도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국민 여론적인 효과죠. 그러니까 국민 여론에서도 그다지 지금 검찰 수사권 관련 분리하는 법안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렇죠. 이걸 국민투표 붙이겠다. 국민 여론이 중요한데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로 지지층들을 결집할 수 있는 정치 전략적 공학적 효과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예. 그렇다면 이걸 통해서 지방선거에 더 유리한 국민을 만든다라는 시도일 수도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 검수완박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그 국민의힘의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그렇죠. 우리 그렇죠. 편이다 생각할 수도 예, 있죠. 뭐 네. 어쨌든 뭐 지금 어쨌든 약간 조금 몰리는 듯한 그렇죠. 국면을 네. 전환시킬 수 돌파하기 위해서. 있는 네. 돌파구를 찾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정치적 고육책이라고 이야기를 드린 거고 일단 법적으로 안 됩니다.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재개정을 왜 안 했냐 그동안 그런 국회의원들이 이 부분도 또 꾸지람을 받아야 될 부분이거든요. 음. 그리고 지금 어쨌든 이게 재신임 투표로 갈 경우에는 지금 현안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것까지 붙여서 투표를 한다? 대통령에게는 썩 유리할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뭐 여태까지 국민투표 역사를 한번 쭉 네. 살펴봤지만은 네. 국민투표에 부의한 내용이 사실 뭐 반대표를 던지기보다는 찬성표가 그렇죠. 많은 결과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제도를 바꾸는 거에서 국민들이 선호를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고 그렇지 않은 상황도 있었는데 대체로 이제 민주주의를 더 강화하는 쪽의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그런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고 오히려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 집무실 이전을 붙이자. 그거는 국방 외교가 들어가니까 네. 오히려 맞다. 부의에 적합한 그 요건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예.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지금 국민투표를 네. 만약에 붙인다. 뭐 지금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는 하더라도 국민투표에 붙인다 하면은 윤석열 당선인에게 그리고 네. 또 저 집권 여당이 될 국민의힘에게 유리한 거 아닐까요? 뭐 물론 뭐 대통령에 대한 신임 투표 성격이 있어서 좀 위험하다고는 하지만은 그렇죠. 만약에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국민 여론은 어떤 질문을 국민 투표의 질문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예. 대체적으로 지금의 여론을 보면은 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에 대해서는 호의적이지 않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 결과는 윤석열 당선인이나 윤석열 정부 쪽에 더 유리한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게 저는 재신임을 묻는다기보다 재신임을 묻는 투표가 있었어요. 언제냐면 2011년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서울시민들 그건 재신임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당시에 많은 당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이 사퇴를 했었고 또 그러면서 전화위복이 돼서 다시 이제 서울시장 지난 보궐선거에서 당선될 수 있었거든요. 예, 예. 근데 주민투표 같은 무상급식 같은 이슈면은 상당히 재신임 성격이 있는데 오 시장은 그때 그 저 시장직을 걸고 투표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 신임 투표가 됐고 이게 그러니까 지금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뭐 자초한 거니까. 근데 그렇습니다. 이번 이 사안은 윤석열 당선인이 뭐 대통령식을 그릴 정도의 의미는 아니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한 주간의 여론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 주 승부 잠시 뒤에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배종찬 소장 또 휴먼앤데이터 이은영 소장 함께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7시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뉴스 정면 승부 4부 이어갑니다. 이번 주 여론 동향 어떤지 살펴보는 이번 주 승부 계속 이어갈 텐데요.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 또 휴먼앤데이터 이은영 소장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번 주 패자로 이은영 소장님이 국민투표를 꼽아주셨는데 자, 배종찬 소장님은 네. 이번 주 패자 누굽니까? 그냥 정치권으로 했습니다. 정치권이요? 왜냐하면 야단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네. 검찰 수사권도 그렇고 합의했다가 또 번복하고 또 국민 여론도 충분히 공감 있게 예, 확보를 예. 못한 상황에서 또 강행하는 모습으로 비치기도 하고요. 또 인사청문회도 얼마나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다음 주로 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미뤄졌는데 여러 명의 지금 10수명의 인사청문 후보자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과연 이걸 또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계속해서 논란과 의혹은 불거지는데 네. 안타까운 것이 저는 재테크 또
뭐 입시 관련해서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이런 이야기 말고 정말 기부 찬사, 예. 정말 나보다는 예. 남들을 위한 무소유, 예. 또 내 탓이요. 이런 후보자들은 왜 없을까? 글쎄요. 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떼치 하고 싶어요. 네. 후보자가 참 돈이 참 많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하여튼 뭐 다 그분들이 사회에서 성취로 이룬 것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국민들은 조금 불편합니다. 네. 이제 뭐 저 패자로 정치권을 뽑았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뭐 계속 패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매주 요즘? 근데 그래서는 제가 또 출연이 위태롭잖아요. 계속 고민해가지고 새로운 걸 발굴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계속해서 승부처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은영 소장님부터 먼저 짚어주시겠어요? 예, 저는 지금 전략 공천 지역을 승부처로 꼽았는데요. 전략 공천 지역이요?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보여줬던 그런 전략 공천과 비슷한 건데 기초 단체장에 관련해서 각 당 두 당에서 지금 전략 공천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아직 보도를 크게 안 돼서 그런데 그 기초 단체장의 경우에 이제 국민의힘은 평택, 하남, 시흥, 고양 이런 지역에서 단수 후보들이 공천되는 과정에서 이제 선거를 준비했던 예비 후보들이 다 컷오프가 되거나 이런 그리고 납득할 만한 어떤 기준 없이 이렇게 단수 공천이 되는 바람에 지금 뭐 집단 탈당 카드를 꺼내들거나 무기한 단신 농성 또는 아주 강하게는 뭐 상대 후보를 당선시키게 내 힘을 다 모으겠다 막 이런 지금 각종 그 반발의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는 부분이 문제가 있고요. 근데 이거를 단수 공천이지 전략 공천은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그 각 당마다 기준이 좀 단수와 전략의 기준이 있는 것 같은데 당원 당규에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예비 후보들이 좀 납득할 만한 기준과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제 이게 특정인을 위한 사천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민주당의 경우는 좀 지역이 더 많습니다. 민주당이 더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성남, 오산, 광주, 대전, 서구, 안산, 광명, 충남, 예산 등등 해서 전략 선거구로 지정한 곳, 이제 특히 민주당은 청년 전략 선거구로 지정을 해가지고 그동안 같이 이제 활동을 해온 예비 후보들을 뭐 가산점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좀 차별화를 시키는 그런 방침 때문에 역차별을 받고 있다. 지금 이제 현재 뛰었던 예비 후보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성남이나 그다음에 뭐 이제 예산 같은 경우 이런 데는 원래 후보가 예비 후보들이 있었는데 전략을 그냥 딱 공천을 해버려가지고 기존의 예비 후보들이 완전 망연상실하는 그런 아연실색하는 그런 흐름을 또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현 시장이 또 컷오프돼서 어떤 특정인이 또 단수가 되는 이런 경우도 있어서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 이제 지방선거가 좀 전체 그 중앙 이슈에 묻히는 속에서 이런 그 전략 공천이 계속 그 나타나고 있어서 예비 후보들이 굉장히 지금 실망하고 아파하고 있다. 특히 이제 이렇게 전략을 어떤 특정한 예비 후보들이 납득할 수 없는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건 이제 정치적 살인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예비 후보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연정 선생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정치에 뜻이 있는 분들도 이렇게 되면은 정말 우리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략 공천이라는 게 코에 걸면 코골이 뭐 이연령 비연령 이야기가 나오듯이 저는 공천에 있어서는 반드시 중요한 게 기준이 있어야 되고 또 공정해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검증이 있어야 됩니다. 꼼수를 써서 누군가가 공천을 얻어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우리 당에서는 공천 신청 못하게 그런 제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흘러간다 그러면 말 그대로 청년 여성은 어떻게 기준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때그때 다르는 거예요. 국민의힘도 지난번에 홍준표 공천을 받은 대구시장 후보가 꽥하고 왜 나한테는 이렇게 감점을 많이 시켜 이러니까 그게 또 달라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뭐 안민석 의원이나 조정식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외부에서 들어온 인사들이 이게 명심 이른바 누군가 유력 인사의 이 배경을 또 지원을 받는 현상이 되면 우리는 어떡하냐. 이런 볼멘 소리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저는 좀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특히 이제 제왕적 리더십 때 이 전략 공천이라는 거는 이제 약한 정당이 이제 좀 그 세를 확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제왕적 리더십이 당내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관위가 그 어떤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만들어서 경선을 실시하면 되는데 이게 지금 그런 거 없이 이렇게 전략이 막 되고 예비 후보들이 그걸 납득을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이렇게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민주주의를 굉장히 파괴시키는 행동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분명히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원도에 최종적으로 공천을 받은 김진태 후보의 경우에도 그렇죠. 처음에는 본인도 이해를 못한 거죠. 왜 경선을 안 붙여주냐. 네. 경선에서 당원들의 평가를 받으면 되는데 그때 나왔던 공천위의 설명이 5.18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 맞아요. 그러면 포함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된다고 단정이 된 것도 아니고 확정이 된 것도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빨리 이런 좀 우리 잘못된 비정상적인 공천 관행이 바뀌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경기도 얘기를 김동연 후보 얘기할 때 했었는데 지금 성남시장 같은 경우도 민주당에서 백욱환 전 기재부 2차관을 전략을 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준비하던 후보가 한 6명 정도가 있었대요. 어. 그래서 지금 무기한 단식 농성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성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금 김은혜 후보가 있는 또 보궐 지역까지 겹쳐 있다 보니까 네. 상당히 지금 이슈가 앞으로 될 지역으로 좀 보여집니다. 국민님도 그렇습니다. 경북 포항 같은 경우에는 현직 시장이 왜 또 포함이 됐느냐. 그래서 나머지 후보들은 현직 시장은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다가 뭐 마치 날벼락을 맞은 듯이 중앙당에 와서 시위를 하고 또 네. 도당에 가서 시위를 하는. 근데 이게 저는 물론 이제 죽고 사는 문제거든요. 선거 때가 되면은 후보들은. 그렇죠. 정치인들에게는. 그렇죠. 예, 좀 기준이 반드시 좀 명확한 기준이 설정돼 있어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이번에도 역시 공천 갈등은 여전했는데 네. 사실 뭐 지금 이제 검수완박 거기 뭐 이 다 사태나 묻혔어요. 예 네. 그리고 또 신구 권력 간의 갈등 뭐 이것까지 겹치면서 사실 뭐 뒤로 좀 밀려나 있습니다만은 네. 결국 정치권의 공천 갈등은 이번에도 여전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자 배용찬 소장님은 어떻습니까? 이번 주 승부처. 저는 승부처를 제가 어디를 승부처로 했나요? 네. 30일, 예. 30일 임시국회입니다. 내일 임시국회. 네, 예. 왜냐하면은 결과적으로는 내일이 저는 외통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 왜? 누구한테 외통수란 얘기입니까? 남아 있는 시간 동안 정말 국민들은 예. 좀 진영 간 충돌하고 이런 거 더 이상 보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또 검찰 수사권 관련해서 대충돌을 내일 본회의에서 하게 되면 네. 그게 윤석열 정부 임기 5년 내내 가는 거 아닌가. 이걸 또 우리가 5년을 봐야 되냐.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에서도 우리가 광화문 집회, 여의도 집회, 서초동 집회 의견을 표명을 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근데 어떤 이슈가 터지면 내 편, 네 편, 내로남불, 니로남불 이렇게 되는 것 자체 너무 힘들었거든요. 우리 국민들. 저는 좀 내일 정말 극적인 전환이 만들어져서 정말 여야가 뭔가 획기적인 타협을 했다. 소통을 했다. 네. 협치를 한다. 통합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그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처리되면 끝날 안될 것 거 뻔히 같은데. 알면서 이상한 안 말씀하시는 되는 줄 알면서 제가 왜 이랬을까요? 네. 아니 내일 임시국회에서 저 표결할 건데 왜 네. 좋은 말씀 다 이제 해주셨는데 저를 떼치 해주십시오. 네. 예. 그저 뭐 어쨌든 그 뭐 이은영 소장님도 역시 뭐 내일 그 임시국회 열리면 표결을 할 것으로 이제 봐야 될 텐데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뭐 대결은 계속 이어지겠죠? 그렇습니다. 대결은 제가 보기에 다음 총선 때까지 이어질 것 다음 같고요. 총선까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한 번에 끝날 일이 아닌 것 같고. 저는 총선 이후에도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은 아마 본회의 처리가 될 것 같고 지금 네. 형사소송법도 지금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네. 그것도 마무리 처리하는 과정까지 해서 아마 다음 주 정도면은 이제 진짜 승부처 말씀하신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는 것까지 다음 주에 이제 승부처가 쭉 이어질 걸로 예. 보여지네요. 뭐 인사청문회도 뭐 다음 주 계속 하이라이트가 그렇죠. 남아 있잖아요. 네. 예. 바람 잘 날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주도 그러면 뭐 패자로 정치인 또 나오겠네요. 아닙니다. 제가 바꿔서 오겠습니다. 예. 네네. 알겠습니다. 자, 한 주간 여론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 승부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 또 휴먼앤데이터의 이은영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